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천 논란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경동시장을 찾아 민심 행보에 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텃밭인 광주를 찾아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최종 발표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새로운 미래를 공동 창당했는데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합류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약 5년 전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지역 농협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합장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지만 흉기를 휘두른 조합원은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내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며 지금까지 최소 26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실내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따뜻한 봄 기운은 물러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30cm의 폭설이,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을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를 앞장서서 언급해왔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출마를 공개 지지하면서 사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SNS를 통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숙고 끝에 내린 결심이라며 비대위원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마감된 지역구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과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맞서 마포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천 논란이 불거졌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하는 등 김건희 여사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을 앞장서 문제 제기해 친윤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총선에 나가려면 비대위원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이 이어졌는데 김 비대위원은 오히려 불출마를 택했습니다. 당정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 관련 행보에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염려하면서 승리를 위한 내부 단결을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세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란히 계단에서 내려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지난해 9월 문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이던 이 대표가 있는 병원을 방문한 후 4개월 만입니다. 사저 밖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위로를 건네자 이 대표는 자신의 셔츠 목깃을 내려 상처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정오의 정치가 그런 일을 만든 거죠. 민주당이 좀 상생의 정치 이렇게 좀 앞장서 주기 바라고요. 두 사람은 당내에 친명과 친문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어 안타깝다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부 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이 통합을 도외시하는 현 정국을 안타까워하셨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들의 출마 계기로 불거진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임 전 실장이 출마 선언한 서울 중성동갑이 전략지역구로 선정되면서 경선 참여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상황. 임 전 실장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당내 공세도 있어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이에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부산, 울산, 경남에 신경을 써달라며 부울경 민심을 재차 강조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재판이 두 건 열립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또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김종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이 회장 본인은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회장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의 부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시간 진행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겹치는 임 전 차장에게는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어젯밤 서울 행주대교에서 추돌 사고가 나 차량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조합원은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향해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보지만 이내 불꽃이 번쩍입니다. 도로는 물바다가 됐고 차량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행주대교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접촉인데 그 차가 오래돼서 그런지 화재가 났다네요. 80대 승용차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30분가량 정체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 안성시 보계면의 마을회관에서 지역농협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 부위를 찔린 조합장은 닥터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흉기를 휘두른 조합원은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색 연기구름으로 뒤덮인 공장에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어제 오후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위험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 열매 체유 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고 대피 인원은 따로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칠레 산불이 고온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사망자만 64명, 실종자도 200명이 넘게 나타났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칠레 정부는 이번 산불이 5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2010년 지진 이후 최악의 재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가와 인접한 산이 불에 타고 있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발사하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방 헬기는 강풍 탓에 모로 누워 위태롭게 비행합니다. 현지 시각 2일 칠레에서 발생한 산불이 최대 시속 60km의 강풍을 따라 번지면서 사망자만 64명에 달하고 200여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10 minutos ya teníamos el fuego encima. El humo, se puso todo el cielo negro, se oscureció todo.
el viento parecía un huracán, era como estar en el infierno. 엘니뇨로 인한 고온 건조한 기후도 산불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불에 탄 면적은 서울의 71%에 해당하는 4만 3천 헥타르에 달합니다. 문제는 소방이 아직 29건의 화재에 대응하고 있어 언제 불길이 완전히 잡힐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칠레 정부는 이번 화재가 인위적인 원인, 즉 실화나 방화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La hipótesis de que es un incendio intencional, que pareciera indicarnos eso, quien lo hizo sabe lo que está haciendo, porque efectivamente lo hacen en un periodo, momento de las 12 del día, cuando el calor arresta. 주 칠레 한국 대사관은 교민과 관광객에게 진화 때까지 발파라이소와 비냐델마르 지역 방문을 삼가야 한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경동시장을 방문해 설 연휴 전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광주를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최종 발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회고록으로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핵심 측근 다수가 이번 총선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소상공인 188만 명이 오늘부터 평균 80만 원가량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에 따라 은행권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초 이자 환급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른 차와 부딪히기도 했는데 근처에 있던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추격전에 나서면서 더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2대가 빠른 속도로 흰색 승용차를 쫓습니다. 연신 경적을 울리지만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이 가로막혀 갈 수가 없게 되자 그제서야 멈춰섭니다. 경찰. 경찰을 피해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을 두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따라잡은 모습입니다.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 붙어가지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나 같이 쫓아가서 잡아줘야겠다 해가지고 음주운전 차량은 시속 100km가 훌쩍 넘는 속도로 내달렸지만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두 배달기사를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순순히 내리긴 했어요. 근데 술 냄새가 좀 났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2차 사고, 3차 사고 그런 거 예방을 위해서 그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차를 몬 40대 남성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경차 한 대와 부딪혔고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차량은 이처럼 전면부가 부서진 채 10여 분을 달렸고 검거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도주치상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 국과수는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아이들 왜 뒤집어 쓰는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인천에 놀러와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쌍둥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 가능성을 보고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놨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실제 이 쌍둥이 자매의 얼굴과 배 부분에 사망 후 혈액이 쏠리면서 나타나는 피부 반점인 시반이 확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체포했던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습니다.
앞서 B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직무상 참혹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자책감을 느끼며 심리적 고통이 큰 소방관들. 소방청의 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소방관이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문적으로 심리 치료를 도맡는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관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해 본 사람이 8.5%나 된다고 소방청이 밝혔습니다. 4.9%는 관리가 필요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방청과 분당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3월부터 2달간 소방공무원 52,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입니다. 소방관 43%는 PTSD로 불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우울, 문제성 음주, 수면 문제를 하나 이상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동료일 경우에는 좀 도와줄 수 있었는데 못 도와줘서 이렇게 했나 하는 자책감도 들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가 있잖아요. 직무 특성상 참혹한 모습을 자주 접하는 데다 숨진 동료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 부담이 커서 치료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방관을 상대로 전문 심리 치료를 해주는 기관은 아직 없고 2026년 강릉에 한 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이 순직 소방관 예우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에 쓴 예산 5천만 원 가운데 4천만 원은 대전지방보훈청이, 나머지 1천만 원은 추모기념회가 냈지만 소방청에서 지원한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추모식은 2004년부터 매년 열렸는데도 소방청에서 한 차례도 예산을 준 적은 없었다는 게 추모기념회 측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관 관련 예산은 그동안 없었다가 올해부터 1억 원 편성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나 비폭력,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이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 합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전쟁 게임을 즐겨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서를 받은 A씨. 그러나 예정된 날에 입영하지 않아 같은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비폭력을 지향한다는 A씨의 신념과 양심이 진실인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국가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임을 알린 적이 없고 비폭력 관련 활동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A씨가 온라인을 통해 총기로 적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겼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병역 거부 사유로 든 상명하복 문화나 군대 내 인권 침해 등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직 문화, 군인 권리 이런 거는 그 정말 군대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힘들고 고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양심에 정말 큰 손상을 입힐 정도다라고 보지는 않은 거죠.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최근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징역형은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앞으로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매년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필요보다 과도하게 진료를 받는 과잉진료 환자들의 개인 부담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최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인의 연간 외래 방문 횟수는 약 15.7회,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매일 병원에 간다고 볼 수 있는 연 365회 이상 이용 환자도 2,550명에 달합니다. 병원을 찾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 건보료를 일부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급은 매년 최대 10%, 12만 원 한도로 진행하며 다 소진 않고 남은 금액은 2월됩니다. 분기마다 1회 이하, 즉 연 4회 미만 병원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다시 되돌려든 건데 이거를 다른 데 쓰도록 하는 거는 저희도 처음부터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돌려드리는 바우처는 보건의료, 즉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반면 도수치료 같은 과잉 비급여 진료에 물리치료 등 급여 진료를 끼워 파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재평가를 통해 퇴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과다한 의료 남용을 막고 건보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유튜버 등 신종직업의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추가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어젠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습니다. 남쪽에선 벌써부터 매화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고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으로 봄 기운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지마다 색종이를 잘라 붙여놓은 듯한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꽃이 많이 피면 그의 풍년이 된다고 해서 이름도 풍년합니다. 봄의 상징 매화도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홍매화는 꽃잎이 여러 겹이라 일반 매화보다 더 화사합니다.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사진에 담습니다. 날씨도 너무 기분 좋게 따뜻하고 하늘도 맑고 그래서 무언가를 좀 많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쪽 상간마을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고 작은 호스를 연결하자 맑은 물이 떨어집니다. 땅속 수분을 한껏 빨아올린 나무에서 날이 풀리자 수액이 나오는 겁니다. 지리산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녹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15일 정도 빨라진 것 같고. 한옥마을 뒷문에는 입춘첩이 걸렸습니다. 입춘대길 건양 다경. 봄이 왔으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길 기원한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올 한 해를 값지게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먼저 해봅니다. 값진다는 게 별거 있는 게 아니라 우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봄은 이렇게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블랙핑크 리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K-팝 내용의 프랑스 소설이 최초로 나옵니다. 어제 중국의 한 매체가 외신을 인용해서 이런 소식을 알렸는데요. 프랑스의 한 청년 작가가 쓴 이 소설은 소설 스티브 잡스 전기와 다빈치 코드를 출판한 한 출판사에서 출품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설에선 K-팝 아이돌의 삶을 보여준다는데요. 리사는 최근 프랑스 파리 아코르 아레나에서 열린 옐로피스 갈라의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며 뜨거운 인기를 확인하기도 했죠. 공연을 마치고 영부인 마크롱 여사가 팔짱을 끼는 모습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리사가 주인공인 이 소설,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운세 많이 확인하시죠. 일본의 한 라면 회사가 컵라면으로 오늘의 운세를 보는 법을 제시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연수를 벌이는 컵라면 배수 구멍에 대길, 대흉 등 운세를 볼 때 쓰이는 전괴가 적혀 있는데요. 어떤 구멍에 면발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운세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구멍에서 막대를 뽑아 운세를 보는 일본의 전통 운세 뽑기, 오미쿠지를 활용한 건데요. 다만 해당 제품은 실제로 판매되진 않고 촬영을 위해 기획됐다고요. 이 회사는 과거 뚜껑 안에 동물 얼굴을 그린 라면을 출시하며 창의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점치기가 가능한 라면 등장에 누리꾼들도 재밌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이른바 노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홍콩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의 친선 경기에서 메시가 후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고 정작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은 건데요. 분노한 관중들이 환불을 요구했고 SNS에는 홍보 판넬 속 메시의 머리를 발차기로 날리는 모습도 올라왔습니다. 외신은 메시를 보기 위해서 최대 4,880 홍콩달러, 약 84만 원을 지불하고 경기장에 4만 관중이 찾아왔다고 전했는데요.
메시의 경기 결장은 최근에 다리 부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대에 부풀었던 팬들에게 큰 상처를 안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선 거대 양당에 맞서고 있는 제3지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 등이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는데 함께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진영 중텐트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제3지대 빅텐트가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통합신당의 당명은 가칭으로 거론된 개혁미래당이 아닌 새로운 미래로 결정됐습니다. 공동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종민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4월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려면 그 뜻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협력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대연합 현역 의원 3명 중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돌연 합류를 거부하며 시작부터 파열음이 났습니다. 전날부터 빅텐트 추진 방향 등을 놓고 이견이 불거졌는데 결국 창당대회 1시간 전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은 앞서 민주당 탈당 회견 당일 잔류를 결정했던 윤영찬 의원을 언급하며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이렇게 저희는 당혹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앞으로 두 의원의 재합류를 위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면서 제3지대 빅텐트 구성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컷오프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전후로 대상자 윤곽이 드러나면 각 당에서 불복과 탈당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서류 심사를 진행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계획입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는 지역별 면접이 이뤄지고 현역 의원 컷오프는 면접 점수와 함께 당무감사 결과, 기여도,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이뤄집니다. 여기서 최하위 10%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하위 10에서 30%는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하기로 해 현역 의원 7명 정도가 컷오프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상세히 규정을 담았습니다. 지침에요. 하위 10%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공천에 좀 안타깝지만은 좀 다른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진행하는 종합심사 결과 발표 전에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성적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해야 된다. 국민이 제안한 공천 기준을 심사와 면접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경우 계파 갈등을 증폭시켜 불복과 탈당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 모두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폭풍 전야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고 있는 강용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 어제 저도 근무 중에 이게 갑자기 소식이 들어왔었거든요. 예상이 됐던 겁니까? 네, 김 의원 사전에 당과는 불출마 논의를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만 그제 저녁에 따로 불출마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지도부 관계자들도 김경률 비대위원의 성격상 누구 이야기를 듣고 결정할 사람이 아니다. 당 차원의 조율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의 화합을 또 결속에 이 장애 요소가 될까 봐 아마 이런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인의 문제가
이 쟁점으로 계속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이 이 사천 논란에 대한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혼자 결정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관련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최근 며칠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사천 논란과 한동훈 비대위를 비꼬는 화환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당장 설 연휴가 끝나면 후보자 면접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공천 절차가 진행되는데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생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앞서 총선에는 출마하되 비대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왔는데 반대로 총선 불출마를 택한 것도 향후 공천 과정에서 벌어질 현역 물갈이 등에서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민주당 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제와 관련돼서 입장을 낼 수도 있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치고 민주당 텃밭인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 광주에서 진행된 최고위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거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정된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가 이걸 발표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 이 문제로 굉장히 고심이 깊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네. 위성정당 논란을 피하면서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권역별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다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제3세력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연동형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이 대표의 부담도 다소 커진 상황입니다. 우호적인 그래서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방금 들은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3지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3지대에서는 이 조응천, 이현욱 의원이 이 창당에 합류를 하지 않으면서 또 문제가 됐어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두 사람 창당 행사가 시작된 뒤 각각 SNS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내걸었습니다. 이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 전 대표 측의 흡수 통합이라는 게 반발의 이유인데 안에서부터 사실 무근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왜곡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평적인 통합이 아니고 흡수 통합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흡수 통합에 좀 반대해서 이번 창당에 불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로 좀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까? 네, 제3지대 빅텐트 구상과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견해차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이 당초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빅텐트를 염두에 둔 듯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당명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어온 새로운 미래로 최종 결정이 됐죠. 이 당명 문제와 신당 지도 체제, 무엇보다 개혁신당과의 빅텐트에 대한 견해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더 큰 통합을 위해 뛰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합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녹화가 이뤄졌다면서요. 이게 방송은 언제 되는 겁니까? 네, 대통령실은 어제 윤 대통령이 KBS와의 신년 대담 녹화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대담은 오는 7일에 방송될 예정인데요. 가장 큰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의 선물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경우에 부정적 여론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올해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진행된 첫 번째 민주당 공식 대선 경선에서 압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들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 첫 민주당 공식 경선이 이뤄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대로 압승했습니다. 승리가 기정사실이었지만 90% 이상의 압도적인 몰표로 올해 대선의 동력을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투표 마감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 승리를 선언하며 사실상 올해 11월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경선이 대선 승리로 가는 길이고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mean tha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t's not about me. It goes well beyond me. It goes about the country. And I think everybody knows it, and I think people are beginning to dawn on people. 하지만 대선 본선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49%대 45%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자격이 없다고 답변한 것도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젊은 흑인 유권자는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찍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We need a candidate who's going to stand up and stand up strong for us. Or we're voting for the couch. 민주당은 남은 11월까지 집토끼, 이른바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트럼프의 반민주적 행태를 부각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홍콩 ELS 만기가 다가오면서 손실이 현실화하자 금융감독원의 불안전 판매를 호소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상품의 불안전 판매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고 판매사들에게 자체 배상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홍콩 ELS 관련 민원 신청 건수가 3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만기가 도래하며 손실 확정이 본격화하자 민원 건수도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12,000선을 넘었던 홍콩 H지수는 현재 5,200선으로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미 수천억 원인 손실액이 연말엔 6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ELS 상품이 불안전 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은행의 위법적이며 무책임하고 탐욕스러운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장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홍콩 ELS 상품의 불안전 판매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안보험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설명 의무를 피하려고 창구에 앉아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사들의 투자자 손실을 메울 자체 배상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1차 검사를 마무리한 뒤 설 연휴가 지나고 2차 검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 후 이틀 동안 1,600억 원이 넘는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청은 이틀 동안 우리나라 5대 은행에서 모두 810건, 1,640억 원이 접수됐습니다. 지난달 9일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신청은 이번 달 1일 기준 5대 은행에서만 2조 5천억을 넘겨 대출 갈아타기 열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15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우리나라에서 첫 전기차 블루온을 선보인 지 12년 만으로 현대차는 88만 6천 대, 기아는 65만 2천 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작년 한 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38.9% 늘어난 51만 6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지난 2021년에서 23년까지 설 연휴 전날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고 건수가 평소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한 건당 피해자 수는 2명이었는데 금감원은 가족이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본인이 친척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출발 전날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것도 추천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소금, 공룡 그리고 등불의 도시, 일명 채색등 공예로 유명한 중국 쯔궁에서 등불 축제가 성대하게 개막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전통 공예 기술이 만들어낸 장관, 감상해 보시죠.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화려한 등불. 춘절을 앞두고 중국 스촨성 쯔궁에서 제30회 국제 등불 축제가 열린 현장입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이 축제는 무려 당나라 시절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데요. 각지에서 열리는 등불 축제의 원형이 바로 이곳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요. 2020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아이들의 그림을 작품화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 세계 3천여 명의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보내왔답니다. 특히 올해 화두는 친환경으로 이 용 모양의 등불에는 버려진 페트병 20만 개가 들어갔다고요. 설을 앞둔 중국의 한바탕 빛의 향연이었습니다. 인도의 공업도시 아메다바드에선 아주 뜻깊은 잔치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결혼식도 열어주고 혼수도 선물했다는데요. 100여 쌍의 부부들이 함께 화촉을 올렸다네요. 전통 홀레복을 차려입은 여성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반대편에는 같은 표정의 남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의 단체 결혼식장인데요.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 자력으로 결혼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 공공복지재단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ये आज का जो शादियों के और समूह लगन का जो ग्रुप मैरिज का आयोजन किया गया वो 130 जोड़ों के निकाह करवाए गए यहाँ पर और ये उन लोगों के लिए होता है कि जो इकोनॉमिकली बैकवर्ड होते हैं. 새롭게 탄생한 129쌍의 부부. 신혼집에서 쓸 가전제품과 가구 등의 선물도 전달됐다니까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네요. 가뜩이나 주차비가 비싼 프랑스 파리. 대형 SUV는 운전할 엄두도 못 내게 생겼습니다. 시에서 기존 주차비의 3배를 받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도입에 앞서 국민투표가 치러졌다고요. 대형 SUV의 주차비가 3배로 치솟게 될까요? 파리에서 이 같은 주제로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친환경 도시 구축에 혈안이 된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역점 사업인데요. 이에 따르면 1.6톤 이상 SUV 차량의 도심 주차비는 시간당 18유로 선으로 뛰고요. 2시간 초과 시 요금이 더 붙어서 6시간 주차에 무려 우리 돈 30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환경을 위한 적절한 조치냐, 과도한 자유침해냐, 시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즘 여자 프로농구 말 그대로 박지수 천하입니다. 1라운드부터 4라운드, 올스타전 MVP까지 휩쓴 데다가 얼마 전엔 개인 통산 8호 트리플 더블까지 기록했는데요. 최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박지수 선수를 이규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당한 손가락 부상을 털고 돌아온 박지수는 올 시즌 첫 경기부터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득점과 리바운드 등에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역대 최초 전반기 모든 라운드 MVP와 올스타전 MVP까지 석권하며 말 그대로 리그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상이란 게 받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데 순리대로 하되 조금은 욕심을 내보는 걸로. 박지수의 진가는 수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장기인 블록슛을 선보이며 지난 12월 신한은행전에서는 역대 최연소 400블록슛을 달성했습니다. 남자 평균 신장인 기자의 슛도 여지없이 모두 박지수에 막혔습니다. 제일 자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블록슛이었거든요. 앞으로 넘볼 수 없는 기록을 더 만들어보고 싶어요. 올스타전 MVP 수상 소감 때 공약했던 덩크슛에 대해서는 정규리그 순위가 확정되면 연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이 빨리 되거나 시간이 많다면은 연습을 해볼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다면은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는 박지수가 2년 만에 팀 우승까지 이끌며 시즌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다소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동해안에도 15cm가 넘는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주로 비로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제주와 경남 남해안, 동해안에 10에서 40mm,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는 눈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5.1도, 부산 6.8도 등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8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 5도,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 눈비가 그치고 나면 설 연휴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처럼 비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길이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미끄러운 길에서는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평소보다 좁은 보폭으로 걸어야 합니다. 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걷는 것이 안전하고요. 휴대폰을 보면서 걷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기보다는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오고 가시는 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